너네 조건부 찍먹만 하고 독립시행 안 들어가잖아. 그렇다고 동산고에도 그 끝까지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동산고가 여기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솔직히 여기 비슷한 건 어차피 나중에 할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두 개만 할 거야. 3번, 7번 두 개만 하고요. 8번은 다음을 위해서 아껴두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수능 특강 3번, 7번 두 문제만 해설하고 바로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시다. 알겠죠? 처음부터 다시 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여기 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그 영어 선생님은 수업만 준비하시나 보다. 완전 초짜가 하는 짓거리인데. 내 수업만 잘 들으면 100점 나와. 이건 완전 초짜가 하는 짓거리인데. 이 학년들 많이 그만두겠네. 응? 그래가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원장님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엄마 통해서. 응. 그 영어 쌤이 자기만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계획이 뭐냐면은 어쨌든 인일 애들은 시험 안 나가잖아요. 그냥 시험을 하고. 응? 인일 애들은 영어 중간고사를 안 하는 말이에요. 걔네 봐. 보는데 선택 과목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걔네 둘은 안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응. 근데 저는 보니까 우선은 제 시험 범위를 한번 풀고 줬어요. 수능 특강만. 근데 갑자기 저보고 17, 18강을 풀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10강까지밖에 안 들어가는데. 응. 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더니 아, 해요 꺼줘 이런 식으로 계속 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요? 이러니까 아니 저도 그렇고 나머지 애들도 그렇고 해요라는 거예요. 응. 넌 당장 눈앞에 내신이 중요한데, 그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응. 공문은 한 번도 훑어준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공문은 막 토요일날 훑어준다 그럴라 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제 공문 봤잖아요. 어제? 어제 나왔어? 어제 전에. 목요일날? 그래서 공문 좀 해주다가 공문 하나인가 끝나니까 인일 애들 다시 또 수능 특강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앱 하나 띡 던져주던데요. 그거 보라고? NTA가. 그거 보라고? 그거 앱 해가지고 자기가 매주 수업 숙제 몇 다가 내줄 테니까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냥 수능 특강에 있는 단어 있잖아요. 단어에 중요한 거 몇 개, 한 4개인가 하고 문제 이렇게 있고. 차라리 아잉카나 이런 자료 문제집을 주는 게 나았을 텐데. 그지 않냐? 아, 미치겠다. 야, 우리 학원 이름이 파머스 영어잖아. 원래 영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엄마가 쌤 칭찬했어요. 왜? 그 쌤 맨날 카톡 메시지 보내잖아요. 어. 그게 너무 좋대요. 자기가 애들이 오늘 뭘 배웠는지 알 수 있어서 좋대요. 근데 원장님한테 엄마 딴 얘기. 수학생만 그런 거 보내준다. 근데 그거 저번 주 다 안 보내줬는데. 저번 주는 안 보내줬는데. 만우절이지, 만우절 주간이다 하고 안 보냈는데 그냥. 엄마가 제일 쌤 칭찬했어요. 그리고 네 동생이 맨날 집 가서 얘기한다며.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며. 그래요? 네 동생이 집 가서 얘기한대요. 저랑 걔랑 집에서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전 나가가지고. 그 국어 시간에 국어쌤이 얘기하더만 학원에 내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것도 있겠지 뭐. 아. 요즘 유튜브 구독자가 늘었던데. 자, 같이 한번 보세요. 너네 어머님도 구독해서 보시는 거 아니야? 오늘 수업은 뭐 나갔나 이러면서. 유튜브 모를걸요? 뭐 하는지. 알걸? 네 동생이 다 얘기하는 거 같던데? 엄마 우리 쌤 밴드도 하고 막 다 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같던데? 어? 뭐가 웃겨? 봅시다. 그리고 나는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풀어주죠. 인정? 근데 늘 얘기하지만 내가 풀어준다 해서 우와 저 사람 잘 푼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알겠지? 저 사람 잘 푼다 끝 이러지 말고 제발 니네 걸로 만드는 과정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두 문제는요 좀 복습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 있는 요 문제 있죠 3번. 이 3번은 이따가 리뷰 코스에서 한 번 더 만날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리뷰 코스에서 한 번 더 만날 테니까 거기서도 그럼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아마 2단어 2강이 끝까지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2강 정리까지 다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2강 정리 전에서 끊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곧 다음 주에는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그 1단원 전체인데 2강 정리를 제외한 순열과 조합만 주간 테스트 보겠습니다. 순열과 조합. 거기만 주간 테스트를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중복 조합까지만 볼게요. 아마 중복 조합까지는 확실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중복 조합까지만 보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그쵸? 읽었어요. 자, 그쵸? 자, 그때 여기서 끊어야지. 일단 우리는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에 대해서 f2랑 f4의 값 둘을 곱한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을 때 얘네들을 곱한 게 뭐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을 때 곱한 게 뭐래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그치? 끊고 여기 홀수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어차피 함수야 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똑같은 걸 겹치게 뽑아도 된다 아니면 안 된다? 돼요. 겹치게 뽑아도 되고요. 우리 51쪽이에요. 51쪽. 그러니까 이거 함수잖아. 그냥 단순한 함수. 그럼 함수는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돼? 안 돼? 되잖아. 그럼 그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 그럼 F1랑 F4를 곱한 게 홀수다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우리는 2, 3, 4, 5, 6이 홀수가 되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있을 건데 F1랑 F4 즉 2랑 4거든요. 그때 얘네들을 곱한 값이 홀수가 된다면 F1랑 F4는 둘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둘 다 홀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홀수고 그럼 얘도 홀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봐봐.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 홀수가 된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다음 생각을 해봐. 그러면 2가 홀수를 뽑는데 홀수가 몇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뽑는 거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홀수가 5개 있어? 홀수는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2개.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4도 어차피 2가 뽑은 거 뽑아도 된다고 안 된다고?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몇 개를 뽑을 수 있게 되고 2개. 그럼 나머지는 다 몇 개씩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야? 아니지. 나머지도 아니죠. 다 뽑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3이랑 5랑 6은 다 5개씩 뽑아도 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 5개를 곱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숫자들을 서로 곱해주게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네,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쟤네들이 곱한 게 홀수가 됩니다. 라는 전제 하에 나머지들을 풀 거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뭐냐? 우리는 이 함수가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 얘네들의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는 상태밖에 우리는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봐봐. 그럼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를 1번으로 잡았을 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린 여기 있는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원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어떻게 풀리면 되겠는가 거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봤더니 얘네들은 결국 뭐야? 둘이 홀수가 나는 상태에서 뭐가 정해져 있어야 되냐면 얘네들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럼 얘네들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결국 뭐냐면 얘네들 순서는 정해졌다야 정해지지 않았다야? 정해졌다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는 조합을 이용해서 값을 구할 거야 아니면 순열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거야?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건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같은 걸 뽑아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조합을 쓸 건데? 중복 조합을 쓸 건데 마침 2랑 4가 여기 사이사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홀수밖에 못 온다며 그럼 홀수도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게 올 수도 있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경우의 수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나누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분자가 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 입장에서는요. 홀수 두 개가 같아도 돼. 그러니까 몇과 몇으로 같아도 돼? 그렇지. 3과 3이어도 되고 또 몇과 몇이어도 돼? 5랑 5랑여도 되고 그 다음에 둘이 달라도 돼? 안 돼? 되니까 몇으로 선택해도 돼? 그치. 이렇게 마지막은 3, 5 이렇게까지 잡아줄 수가 있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3과 3이잖아. 그럼 순서가 정해졌다며. 그럼 여기 있는 요 3이라는 요 x가 정해질 수 있는 숫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얘는 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가 3과 3이니까 여긴 몇 밖에 안 돼. 3.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밖에 못 와요. 한 가지밖에 못 오고 여기서는 그럼 몇몇몇 중에서 올 수 있는 거야? 2, 4, 5, 아니지. 순서를 정해줬으니까. 그러니까 3, 4, 5, 6 4개 중에서만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4개 중에서만 중복을 허용해서 2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 5랑 5가 왔으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사이값은 무조건 누구밖에 못 오는 거고 한 가지밖에 못 오고 그럼 여기는 이제 몇 가지 남아요? 지금 이제 5, 6이 올 수 있는 건 몇 개의 숫자가 존재하게 되는데 2개. 그럼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마지막 거는 3, 5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3과 5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3과 5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3과 5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가 올 수 있지. 3, 4하고 다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3가지가 다 되고. 그러면 여기서는요. 5, 6 2개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5, 6 2개 중에서 2개만 중복해서 선택해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EH2까지 얘네 셋을 싹 다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했더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4H2와 결국 나는 여기 있는 2H2 어차피 1이랑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곱한 것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우리는 3 곱하기 우리는 2H2가 추가적으로 남아.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딱 보자마자 오케이 얘네 셋을 찾아줬는데 그럼 얘네 셋을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 그거만 남았네요. 그럼 얘네 셋은 더할 거예요? 곱할 거예요? 더하겠지. 다른 경우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더해준 게 분자. 그럼 분모는 저거 분자는 이거. 이렇게 올려놓고 계산하게 되면은 P랑 Q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정답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3번은 요 정도까지. 자, 7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얘는 하지 말자. 얘는 다음 시간에 하자. 알았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6번은 빼라 그랬죠? 그때 내가? 그래서 여기 아마 6번까지만 좀 풀어봐도 될 거야. 독립시행 전까지는 너네 시험범위 다 들어가니까. 알겠죠? 독립시행 전까지 다 들어가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수능 특강은 여기서 끝. 우리는 이제 드디어 리뷰 코스 들어갑니다. 참고로 PDF는 예전에 올려드렸어요. 네. 관심이 없지 아주 그냥. PDF는 예전에 올려드렸어요. 네. 네. 언제요? 완전 옛날에요. 그 미적분 리뷰 코스 올릴 때 같이 올려드렸어요. 그 공지사항이 있어요. 아주 그냥 공지로 내가 떡하니 올려놨어요. 거기 있다니까. 3월에 올려줬는데 그거를 지금에서야 하는 아주 그냥 대단하시네요. 자, 빨리 다운받으려면 1초 준다. 보세요. 바로 가봅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자, 테마별로 끊어서 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테마별로 딱딱딱 끊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고 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만 먼저 볼 거예요. 1교시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가봅시다. 원순열 상황을 이해하고 공식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원순열은 어떨 때 써요? 그치? 어떤 상황이 있을 거냐면 여기 있는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뭐로 배형할 때 우리는 이렇게 원순열을 쓴다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원형으로 배열할 때 우리는 원순열을 쓴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공식을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얘네들 다 다른 걸로 취급한 다음에 얘네 배열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 다 다른 걸로 취급해서 배열하게 되면 일단은 분자가 n팩인데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에서 내가 얘기했지. 원순열의 가장 큰 핵심은 회전에서 배열이 같은 애들이 생기는데 걔네들이 다 같은 걸로 취급한다고 다른 걸로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그 회전하는 자릿수만큼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냐면 그래서 n으로 나눈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더니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얘. 그래서 얘가 결국 n-1팩이랑 같은 거지 뭐.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n-1팩 이렇게까지 잡아주면 되겠고 그래서 원순열은 요 정도 상황에서 우리가 구하는데 여기 있는 개념 플러스로 나와 있는 요 경우에 대해서는 얘네들은요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만 있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다각형 배열을 할 때는요 결국은 일단은 뭐처럼 계산을 하라 그러긴 했냐 내가 그래서 원순열을 먼저 처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결국 뭐냐면은요
얘네 일단 한 바퀴만 돌려도 다 같은 걸로 취급해가지고 나눠줘야 돼.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주고 출발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출발은 거기서부터.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그러니까 원순열 배열을 하는데 이 원순열 배열을 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바퀴만 돌려도 다 같은 걸로 취급하는데 다각형은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그 회전했을 때 얘 배열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그럼 그거만큼은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거만큼을 곱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곱해주게 되는 숫자는 결국 뭐냐면 이렇게 회전했을 때 다른 걸로 인정하게 되는 자릿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회전 시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전 시 결국은 다른 것으로 다른 경우로 인정되는 가지수가 존재합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회전 시 다른 경우로 인정되는 자릿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이 자릿수만큼을 그대로 곱해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원순열을 그대로 하는데 저기 빨간색이 왜 붙었어? 라고 한다면은요. 회전했을 때 다를 수 있거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기 빈출 1번에서부터 바로 문제 풉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아우 많이 봤던 문제죠. 이거 어디 있었던 문제예요? 그치, 소특이 있었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쵸?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번 소특이 약간 학평, 모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응용한 게 꽤 많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아마 너가 이번 리뷰 코스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특이랑 비슷한데? 이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내가 소특보다 더 이걸 먼저 발간했어요. 내가 먼저 썼어요. 내가 원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내가 원조야. 왜? 맞아. 맞는 말이야. 뭘 그렇게 아유 저 사람 저렇게라도 인정받고 싶을까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 빨리 봐. 목은 또 가가지고 말이야. 자. 갔는데 목이 지금 갔는데 뭐. 연생 학생 A, B, C를 포함한 6명의 학생이 있는데 6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양의 답장에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다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에 가랑 나 조건을 줬고 여기서 딱 보자마자 우리가 느낌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치?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은 원순열의 핵심은 누군가 하나를 고정 박아놓고 나머지들을 배정한다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응용하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걸 그대로 응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자 그때 여기에서 둘 다 같이 겹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걸 나중에 배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걸 먼저 배정해 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랑 나를 같이 겹치고 있는 친구 누구를? B를 어디다가 고정할 거냐면 여기 한 자리에다가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B를 한 자리에다 주게 되면 그러면 누구 먼저 우리가 바로 싹 배정해 주기만 하면 완성이 돼? A. 먼저 풀자. 그래서 우리는 A 배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럼 A는 자리가 몇 개밖에 못 들어갑니까? 몇 자리밖에 못 들어가? 여기밖에 안 되지. B랑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두 자리 중에서 몇 자리를 선택해 주기만 하면 돼. A가 배정할 자리의 수 몇 자리만 선택하면 돼? 한 자리만 선택하시면 되겠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A 배정했으면 누구 먼저 또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으로 나머지를 가는 게 필요해. 그치? C를 배정해 주는 게 필요하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두 번째로 C를 배정해 주는 것이 필요했고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봐봐. A가 여기 들어갔지. 그럼 C는 몇 자리 중에서밖에 선택이 안 돼요? 그치? 여기밖에 안 돼. 여긴 안 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세 자리 중에서 몇 자리만 골라주면 돼. 그러니까 C가 들어갈 자리 몇 자리만 선택한다? 한 자리만 선택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랑 C 배정했고 남은 인간들이 남았지. 그럼 남은 인간 몇 명을 배정해 주는데? 3명을 배정해 주는데 3명을 몇 자리에다 배정할 것이며? 세 자리에 배정할 것이면 얘네들은 원순열을 쓴다고 안 쓴다고요? 안 쓰지. 왜? B로 고정 박음으로써 이미 중복되는 것들을 다 제외해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중복되는 것들을 이미 제외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나머지들을 배열할 때 어차피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순열을 쓸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2팩이야 3팩이야? 그래서 3팩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들은 다 같이 배정하니까 아니면 따로 배정하니까 같이 그러니까 다 곱해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정답 밑에 있는 것처럼 3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간단하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뒤로 넘어가자. 아주 그냥 스테디셀러 아주 많이 나오는 옛날 기출 문제 하나 같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겁나 잘 나오는 친구 하나 보고 갈게요.
얘입니다. 많이 봤죠? 많이 봤죠? 저거 진짜. 자, 이거 많이 봤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배정하시면 되는데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똑같이 배정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항상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문제. 그쵸? 뭔가 읽었어요? 괜찮아,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뭔가 읽었는데, 자, 그럼 여기 잘 봤더니 그림을 잘 봐. 어차피 여기가 총 7개의 영역이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와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그럼 여기서는 일부는 지금 이제 원순열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고 원순열의 영향을 안 받는 애가 분명히 존재하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 둘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 그럼 너는 원순열의 영향을 받는 애 먼저 색칠을 할래요? 아니면 원순열 영향을 안 받는 애들 먼저 배정을 할래요? 안 받는 애를 먼저 하는 게 편하죠. 왜? 원순열 받는 거 총 몇 세트 있어요? 원순열 영향을 받는 거 몇 세트 있어요? 얘네가 다 원순열 영향을 받아. 유일하게 영향을 안 받는 거? 가운데. 그럼 누구 먼저 배정해 주는 게 좋아? 가운데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기준이거든. 얘가 축이거든. 그럼 그 축을 먼저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들을 우리가 배정하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조그만 거부터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부터 배정할 거야. 이해됐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를 배정해줘야 되는데 나는 7개의 색깔 중에서 몇 가지만 선택을 하기만 하면 오케이? 한 가지만 선택해주면 되니까 여기 있는 중심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나는 7개 중에서 한 가지 선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나는 이제 색깔이 남은 거 몇 개 남았는데 6개 남았는데 여기 안쪽을 먼저 배정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안쪽 배정을 하게 되는 3개가 필요하므로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줄 필요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일단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배정하는데 지금부터 봐봐. 얘네 돌려봐. 그럼 얘네 돌리면 겹쳐 안 겹쳐? 배열이? 겹치니까 이거는 무슨 배열 해주면 돼? 에? 그치. 회전해서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몇 팩을 해줘야 돼? 3팩이야 2팩이야? 그러니까 그치 2팩이야. 3-1 팩. 이걸 안쪽 배정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쪽 배정을 해주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바깥쪽 배정해주는 것만 남아있는데 그럼 요거지. 제발 이거지. 그럼 이거 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마지막으로 잡아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배정할 때 어차피 남은 건 색깔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3개의 색깔을 3자리에 배정해 주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회전해서 같은 거라고 취급할 수 있으니까 원순열로 쓰면 돼요. 맞아? 틀려요? 틀리지. 왜? 그치. 원순열 이미 한번 쓰게 되면 어차피 한번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돌렸을 때 겹치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회전해서 같은 것들을 다 제외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뺑뺑이를 돌려봐도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돼요. 왜? 얘네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원순열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은 딱 하나예요. 원순열은 몇 번만 쓰면 된다는 거야.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야. 밖에 거를 쓰든 안에 거를 쓰든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요. 안에 거에서 썼으니까 그럼 밖에 거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는 2팩이야 3팩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요. 얘가 3팩이야. 그때 마지막 질문. 얘네 다 같이 배정할 거야? 따로 배정할 거야? 그러니까 곱할 거야? 더할 거야? 오케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계산해서 주게 되면은 뭐 밑에 있는 답처럼 1680 나와요. 알겠습니까? 뭐 해줘? 해줄게. 야 70 얼마야? 7, 63 얼마예요? 3? 그래 나눠봐. 그래 5, 4, 20 2팩은 2 3팩은요? 6이야 3이 1이잖아. 그럼 여기에 이렇게 곱하면 얘가 320일걸? 그쵸? 12 곱하기 2니까 240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240 곱하기 7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딱 나오네. 1480 괜찮나요? 1680 됐나요? 여기까지 계산이 안 돼. 1680 너 때문이야. 자 1680 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1680. 답은 나왔네 뭐. 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빈출 3번입니다. 빠르게 풀고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입니다.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는 꼭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데 학교 시험도 잘 나오나 수능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특히 내신은 수능 말고요. 내신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 니네 교과서 있거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쨌든 회전해서 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지. 회전하면은 같은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지. 그러니까 얘네 일단은 무슨 순열로 배정하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원순열. 아직 중복순열 복습도 안 했어요. 원순열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원순열이니까 일단은 전체 몇 팩? 전체 일단 원순열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 몇 팩? 그치? 7팩으로 먼저 시작을 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근데 잘 봐봐. 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짝이 그대로 얘네들이 그대로 되고 싶어.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럼 짝의 변화가 없는 게 겹치는 거지. 그럼 짝의 변화가 없게 만들어주려면 얘는 몇 칸을 가야지 짝이 똑같아질까요? 그치? 요렇게 가면 달라질 거고 요렇게 가면 달라질 거고 요렇게 가면 달라질 거야. 이렇게 가야 비로소 얘네들이 앞에 이렇게 두 개 깔리게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지만 결국 갖게 되는 거니까 결국 얘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몇 자리를 이동한 거예요? 4자리. 그게 결국 뭐냐면 회전했을 때 다른 걸로 인정하게 되는 자릿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릿수는 4자리만큼은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4자릿수만큼은 인정한다. 그래서 이게 답인데.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700 곱하기 4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하려면 계산하셔도 되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아마 600 넘어가면 그때부터 계산하지 말라 할 거야. 알겠습니까? 응, 학교에서도 선지 자체가 그냥 몇 팩 곱하기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 선생님들 자체도 아시거든. 계산하기 귀찮다는 거. 그래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여기까지가 원순열의 주요 유형들 되시겠습니다. 3쪽에 1-1번부터 쭉 풀어봅니다. 시작. 5분 줄게요.
있으면 돼요. 있으면 돼요. 내가 뭐 질문한다고 해가지고 너 잡아먹니? 있구만. 뭔데? 왜? 왜? 바람개비. 맞은편에 색칠한다 그랬잖아. 네. 그럼 누구를 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그럼 하나 배정하면 다른 거는 무조건 자리가 정해졌어, 안 정해졌어? 아니요. 배정은 정해져? 정해져요. 정해지지. 무조건 맞은편인데. 그럼 빨간색을 여기다 넣었다고 치면 파란색이 무조건 어디밖에 못 가? 여기. 그래. 그럼 남은 거 몇 개? 네 개. 그럼 4개만 배정해 주면 되잖아. 아. 어차피 원순열의 핵심은 하나를 고정한다는데, 그지 않아? 네. 응. 그 다음 문제가 어려워. 그 다음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알았지? 네. 참고로 힌트만 주자면 그 케이스만 나누면 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중복순열입니다. 상황부터 이해하자. 서로 다른 N개에서 뭐를 허용해서 R개를 배열하는 거냐면, 자, 중복순열이죠. 그럼 중복순열이라는 것 자체는 순서를 생각하긴 하는데 당연히 중복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인정하지 않아지 인정을 하니까 중복순열이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 키워드는 중복을 허용해서 우리는 R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 이게 바로 중복순열이 되겠고요. 그래서 걔네들에 대한 공식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용해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선택해서 배열한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표현하는 기호가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 선택해서 배열한다. 그래서 이거를 파이라는 기호로 표현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얘는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이 아니면 뒤에 거에 앞에 거 제곱이야. 앞에 거에. 그치.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가 그래서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입니다. 여기까지만 잡아주면 되겠고, 저 공식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많이 써먹기 때문에 아니면 저걸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안 써먹어요.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적어 던져주고 갑자기 5파이 3 계산해봐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알고 있으라 그랬지. 내가 저거는 실생활에서 전혀 안 쓴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예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2번 얘네들을 보고 또 문제풀 시간은 좀 가볍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얘네 또 보고 문제풀 시간 좀 가볍게 갖고 가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5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동아리 중에서 어느 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는,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어느 한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중복순열을 쓸 때는 딱 하나만 우리가 잘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중복순열을 쓸 때는 바로 딱 하나만 잡아주면 되겠고,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누가 뭐를 선택합니까? 라는 거 하나만 잘 잡아주기만 한다면 여기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중복순열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누가 뭘 선택합니까? 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누가 뭘 선택합니까?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학생이 5명이 있어요. 뭐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 E라는 학생이 있고, 얘가 동아리 3개 A, B, C, 스몰 A, B, C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입장은 동아리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지금은 누구야? 동아리가 학생을 선택해요? 학생이 동아리 하나만을 선택을 하지. 동아리 입장에서는요, 한 명만이 아니잖아. 여러 명을 선택해도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쏘는 거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뭐를 한 개만 선택합니까? 에 집중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포인트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잡아주게 되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를 잡아주게 되면 그 하나를 선택해주는 건 결국 학생이야.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학생 A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의 개수 B, C, D, E도 마찬가지. 각각의 동아리의 개수가 몇 개씩 선택이 가능합니까? 라는 것만 잡아주게 되면 이 문제는 풀려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A부터 생각해봐. 그럼 A는 몇 개의 동아리 선택할 수 있어? 3개. B도 그래서 몇 개? C도, D도, E도 다 3개밖에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계산하게 되면 정답 몇 가지냐면, 그래서 정답은 243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5의 5제곱이 아니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그럼 2번도 마찬가지야.
그럼 나는 여기 있는 5개의 숫자 0, 1, 2, 3, 4 중에서 뭘 허용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나는 몇 자리 숫자를 만들 건데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뭐의 개수를 찾아달라 그러고 있습니까? 문제에서 짝수야. 자, 우리 이거 자연수 판정법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더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럼 짝수야. 그럼 짝수는 어디 자리만 집중해주기만 하면 돼요? 짝수는 어디 자리만 집중해주면 돼요? 그치. 맨 마지막 자리 얘가 뭐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얘가 짝수만 되면 되니까 그럼 짝수가 몇 가지밖에 없었으므로 3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맨 앞자리만 조심하면 됩니다. 왜? 맨 앞자리는 누가 못 오기 때문에 0만 제외한 나머지는 다 와도 되는 거죠. 어차피 중복을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맨 앞자리에서 올 수 있는 건 4자리.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나머지 2개는 몇 개씩 올 수 있게 되고, 그치? 나머지 2개는 5개 올 수 있고, 마지막 건 몇 개밖에 못 오기 때문에 그치? 3개. 그래서 얘네 넷을 다 모여주기만 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까? 곱하면 됩니다. 곱하세요. 이게 답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얘는 결국 계산하게 되면은 25 곱하기 4 하면은 100이죠? 그래서 정답 계산하게 되면 300.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정답은 300까지.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문제 풀어봐라. 준비 시작. 문제 풀어봐라.
태야, 문제 꼼꼼히 읽어봐. 시간 좀 걸리더라도. 알았어? 여기서는 문제 꼼꼼히 읽고 조건 확실하게 딱 잡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보고 가겠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죠? 그냥 n개를 나열할 건데 그 n개 중에 같은 게 여러 개 겹치는 거야. 중복순열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요. 비교만 하라 그랬죠? 그때 분명히 내가. 중복순열은 뭐라 그랬냐면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그 n개가 종류야, 종류.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종류만 있을 뿐 거기에 대한 개수는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되게 많을 뿐이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개수까지는 우리가 제한을 하지 않아요.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요. 그 세부적인 개수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개수가 n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다 그 세부적인 개수까지 다 제한을 해서 봤을 때 그 n개의 종류 중에서 p개, q개, r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겹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네들에 대한 순서 배열.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배정하면 되겠습니까? 까지만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건 쉽죠? 그래서 계산하는 건 가장 쉬운데 그러면 일단은 다 어떻게 내가 배열하라고 했어? 제일 먼저. 일단은 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렇지. 다른 걸로 배열하고 싹 다 배정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싹 다 배열해주는 경우의 수 n100. 이게 분자고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그 분모는 그때 그렇게 되면서 갖게 되는 애들끼리 이렇게 생기는데 그 갖게 되는 애들끼리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를 결국은 다 뭐 하라 그랬냐면 나누라 그랬지.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얘네 지들끼리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한 번에 일어날 거니까 곱해진 거. 걔네들을 다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끝!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 빈줄 5번. 이거 난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는 요 문제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좀 난이도가 높아요. 알겠지? 잘 생각해봐. 숫자 000, 11, 22 이렇게 개수가 정해졌다고. 그러니까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중복순열이야. 첫 번째 질문. 그렇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딱 7장만 배열할 거야. 근데 그 7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이렇게 이웃하는 2장의 카드에 적혀져 있는 수의 곱이 모두 몇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1, 2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 누구랑 누구는 절대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1과 2 또? 그치. 얘네들이 붙어서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자마자 오케이. 내가 일단 상황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상황은 일단은 1과 2.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1과 2. 그리고 나는 여기는 2랑 2가 있는데 얘네들의 이웃은 불가하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웃이 불가하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끼리 붙어서 배열하는 것만 아니면 돼. 그것만 아니면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키를 쥐고 있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치? 솔직히 얘기하면 0은 아무거나 와도 돼, 안 돼? 0은 다 되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0은 다 되고. 1은 누구만 안 붙으면 돼? 2만 안 붙으면 돼. 그리고 2 옆에는 반드시 누구밖에 못 붙어? 0밖에 못 붙어. 끝났는데? 왜?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랬더니 제한되는 게 분명히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오히려 키를 쥐고 있는 건 바로 누구냐면 아니지. 2는 옆에 무조건 0밖에 못 온다잖아. 그러니까 1은 2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붙어도 되고 0이랑 붙어도 돼. 그러니까 결국 뭐야? 1이 핵심이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을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네, 첫 번째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부터 우리가 볼 거냐면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그래서 1이 서로 이웃할 수 있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1이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 이거를 1번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1이 이웃하지 않아도 되지. 왜? 1 사이에 누가 들어와도 되냐면 0이 들어와도 되니까.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 사이에 0이 들어와도 되니까 그러니까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났네. 그러면은 왜? 그럼 1이 서로 이웃한다. 그랬을 때 어차피 이웃하는 건 무조건 내가 몇 개 취급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웃하는 건 몇 개 취급하라 그랬어. 한 개 취급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웃하는 건 무조건 하나로 묶으라 그랬으니까 그럼 얘네 1, 2를 하나로 묶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1, 2는 하나로 묶어. 그럼 1, 2는 묶었어. 됐지? 그러면은 0과 2밖에 안 남았는데 제한 없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누구만 현재 제한이 없어? 0만 제한 없지. 그러니까 누구 먼저 배정할 거냐면 0부터 깔 거야. 됐죠?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총 4자리가 있는데 그 4자리 중에서 몇 자리만 선택하시면 돼요. 붙어있는 그룹을 넣는 거니까. 한 자리만 선택하면 돼.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1이 배정해주는 경우에서는 사실 1이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배정해야 되겠지. 어디랑 어디 사이에? 0과 0 사이에만. 그러니까 1이 들어간 요 자리에는 2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세 자리 남았는데 그 세 자리 중에서 몇 자리만 선택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32 둘을 곱해주면 돼.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1이 이웃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1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줄 케이스 나눠서 보게 되면 여기 하나, 둘, 셋, 0을 먼저 나눌 수 있는 거지. 제한 없는 애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이렇게 0이 들어갔는데 그럼 여기 사이 자리로 우리는 지금부터 1을 넣겠지. 그러면은 1은 현재 4자리 중에서 몇 자리에 배정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룹 안 지었어 이번엔. 그러니까 4자리 중에서 몇 자리에만 배정해주기만 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1을 배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4시. 그러면은 남은 몇 자리에다가 배정해주면 돼. 두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2들을 배정해주면 되니까 결국 2C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곱해준 게 정답이라고. 알겠냐? 그럼 얘네들을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건 얘는 4, 32고 얘네 계산하게 되면 6이니까 얘가 그래서 6.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10이랑 6은 더해주면 됩니까? 곱해주면 됩니까? 더하면 끝. 그래서 우린 12 더하기 6 해주면 됩니다. 정답 얼마야 그러니까? 그렇지. 정답은 그래서 18 여기까지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정답은 18입니다. 이해됐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마지막 빈출 6번입니다. 어우 이 문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뭘 아니 에이 쉽잖아. 이건 쉬운데? 이건 좀 쉬운데? 이거 틀렸어? 이걸 틀렸어? 이걸 틀려. 이 개 쉬운 거. 34였나 그랬는데 다 하나를 안 올려가지고 30으로 넘어서 틀렸어요. 이걸 틀려. 안 돼. 이런 거 틀리면은 알겠어? 하기 좀 잘 나올 거란 말이야.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죠? 안 돼.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서로 우는 거야. 알겠지? 우리 서로 울지 말자고. 알겠죠? 너 나 골탕 먹여가지고 행복하냐? 응? 마침 여기 연습 문제 있을 거예요. 그 34번에 핑미 업 문제도 열심히 잘 푸시고요. 왜? 줬잖아. 더킹 받는 건 너 PDF로 풀 거니까 PDF로 풀면요 심지어 칼라야. 색깔도 이뻐요. 그 얼마나 열받는 줄 아니? 그 다음에 또 뭐지? 그래 여기 있다. 그쪽 가면은요 여기 최단거리 문제 겁나 많으니까 연습해 보세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아주 그냥 한 6, 7문제로 내가 꽉꽉꽉 채웠을 텐데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는데 틀렸다. 그럼 이제 5월달에 우리 이제 서로 더 연습 많이 해야지 뭐.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연습 더 많이 해야지 뭐. 야 같이 한번 보세요. 이거 2가지 풀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너가 가장 편해하는 풀이가 있을 건데 2가지 풀이로 다 보여줄 테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왜 니네 학교는 서술형이 있잖아요. 1개 나오냐 2개 나오냐 하여튼 있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럴걸요? 있을걸? 왜냐면 내가 그 자료를 그때 받았는데 있다고. 있나 보죠. 뭐야? 문항수를 안 줬네? 그래요? 응. 야 진짜 학교가 치사하다. 문항수 아닌게요? 응. 보통 문항수도 같이 알려주지 않냐? 그쵸. 몇 문제 없어 니네. 응. 근데 니네 그동안 한 서술형 한 2개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나올 거야 이번에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작년 선배들이 막 엄청나게 시험을 봤어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어디는 거치지 않고 이 길을 C를 지나요. C를 지나지 않고 어디도 안 지나면서 G도 안 지나면서 어디까지 최단 거리로 가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B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그럼 여기 C, 뭐까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건데 여기 길은 일단은 없는 길이야.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D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 D를 거치게 할 수밖에 없는 여기 있는 요 길. 이거 없는 거고. 그럼 여기도 없는 거지. D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 여기선 하나 더 연결하셔야 되는 게 여기 길도 있다야 없다야. 그러니까 없다는 거고 여기 길도 생겨 안 생겨? 여기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 자리의 길이 사라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정석대로 푸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방법은 정석대로 푸는 방법이고 그럼 정석대로 푸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요 지점만 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하면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소리냐면 여기를 지날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나는 여기를 잡아서 내가 여기를 잡을게요. 괜찮나요? 그 다음에 어디를 또 지날 수밖에 없냐면 요쪽이 안 되니까 무조건 여기 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G.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G에서부터는 무조건 여기 아래로밖에 못 내려가지. 그래서 나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점을 F로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우린 뭐야? 오케이. 그러면 A에서 일단 어디까지 가야 되겠냐면 A에서 E까지 가야 되겠고 그 E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겠으며 G까지 가야 되겠으며 G에서 바로 어디를 가고 F를 가고 그 F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B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A에서부터 E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면 결국 이거죠. 얘들은 결국 요 하나가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로길 몇 개, 세로길 몇 개로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3개, 세로길? 그치? 가로 3개, 세로 하나. 이렇게 가면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가로는 요렇게 3칸 가야 되고 위로는 1칸 올라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 그럼 2에서부터 G까지는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로 갈 수 있게 되고요. 가로 2개, 응. 세로 하나.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G에서부터 F까지는 몇 가지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떨어지는 길은 몇 개밖에 없고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F에서 B로 가게 되는 경우에서는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로 가면 돼? 하나. 그렇지. 가로 1개, 세로 1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끝났네. 야, 끝났네. 야, 그러면 이거 자체도 다 이거 그냥 순서만 배정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얘네 순서를 생각하자면 얘는 가로 3개, 세로 하나야. 그러니까 얘는 몇 팩분의 몇 팩이 될 거야. 그러니까 3팩분의 4팩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체는 4개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팩분의 몇 팩이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팩분의 몇 팩. 2팩분의 그치. 2팩분의 3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뭐 1팩, 2팩밖에 안 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쟤네 셋을 곱해주면 정답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 방법, 즉 얘가 바로 정석입니다. 정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서술형으로 나왔다. 그건 무조건 이렇게만 풀어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서술형인데 이렇게 안 풀었다. 어떻게 되냐? 정답만 인정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면 정답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10점이다. 1점 받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서술형 무조건 이렇게 나누어서 풀어야 돼요. 케이스로 나누어서.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아량을 베풀어서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량을 베풀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객관식으로 나왔다라고 치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객관식으로 나왔다라고 치면은 객관식은 그냥 단순하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객관식은 단순하게 풀면 돼. 그럼 객관식은 어떻게 풀기만 하면 되겠냐라고 한다면 그냥 딱딱딱딱딱딱 편하지 그냥. 왜?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돼.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가면 돼. 그럼 여기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은 양옆을 일단 다 얼마로 깔고 시작하라고? 1, 1 깔면 그럼 여기는 몇 개? 하나야 여기가? 여기 2개. 그럼 여기는 몇 개? 3개. 그럼 여기는 몇 개예요? 4개.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못 가니까 그럼 여기 양옆으로 이렇게 깔아주는데 그럼 여기는 다 숫자 얼마로 깔고 가면 된다고 했냐면 1로 깔지 마 제발. 그냥 이어져. 알겠지? 그러니까 4로 그냥 까세요. 여기까지도. 알겠지? 계속 더해서 갈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더하면 얼마야 여기는? 4 더하기 4. 8. 그럼 여기는?
그치 12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 그대로 내릴 거지. 그럼 여기도 1이야 아니면 12야 그냥. 그래 한 가지밖에 없어. 이거 12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도 봐봐. 이렇게 올라가는 거밖에 지나지 않지. 만나는 길이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몇 가지로 우리가 퉁치고 12, 12로 퉁치고 그러면 여기 이 B는 2를 더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야? 그렇지. 정답은 24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4. 됐나 여기까지는요? 똑같지?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든 저렇게 계산하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답은 같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풀면은 된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쉬었다 가자. 쉬었다가 20분 되면은 진출 7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시다.